하지 말구나. 두 분은 좀 인연이 있으시고 네. 아니 전시하셨던 그림을 좀 보고 싶은데 제가 그때 따로 제가 이게 있네. 처음에 그림 좋다고 했던 그런 식으로 언제부터 그런 걸 그렸습니까? 그림 그리는 건 한 30년 벌써 넘어. 예, 이런 거. 전에는 그 전에는 뭐 근데 그림을 조금씩은 그렸죠. 저보다 형이 더 잘 그렸고, 형은 상 받고 막 나가서 막 그랬던 거고, 저는 이제 형 따라서 그림을 그리긴 했었죠. 예, 근데 그림보다 저는 사진을 더 많이 찍었어요, 고등학교 때. 형은 그런 쪽은 아니고, 그럼 건축을 어떻게 하고자 했던 동기가 있었습니까? 이게 그림이나 이게 그런 그리는 것 좋아하고, 공학을 이제 수학을 좋아해가지고, 수학이랑 이런 그림을 같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딜까? 원래 산업 디자인과를 가려고 산디과를 이렇게 했다가 안 되고 안 되고 나서 삼지방에 이제 건축과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건축과를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원래 처음부터 건축과를 뭐 고등학교 때 가고자 했던 건 아니었고 산업 디자인과를 가려고 했었고 건축과 들어가서 적응이 잘 되시던가요? 원래는 재수를 예, 재수를 하려다가 안 하고 그냥 건축과에 안착을 한 거죠. 산업 디자인과를 계속 가고 싶어가지고. 예. 근데 건축하시는 분들 다 디자인을 어느 정도 다 잘 하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네. 그래서 뭐 그런 거는 어렵진 않았고요. 자연스럽게. 그림은 그러면 약간 어반 스케치 느낌이면서도 또 되게 독특한 그런 그림으로 좀 변화가 됐다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거든요. 네. 근데 기본은 어반 스케치 기본인 것 같아요. 건축하시는 분들의 선긋기나 특징이 있잖아요. 그런 게 되게 잘 살아있으면서 또 그 안에서 그냥 일반 건축물을 그린 그림과는 좀 차별화된 느낌이 좀 들거든요. 그림은 주로 어떤 식으로 좀 표현하시는 걸 좋아하시는지. 도시하고 건축을 계속 그리긴 했죠. 그리고 펜드로잉 하면서 오프라인 강의나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선에 이제 집중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근원적인 선. 그래서 선이 이제 되게 많은 작업이 이제 좀 바뀌어지고, 그렇다고 뭐 도시 관련된 스케치나 어반 스케치나 뭐 건축 스케치를 뭐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선이 더 집중된 그림으로 좀 집중을 하게 된 거죠. 그리는 대상은 주로 도시 이런 건축적 풍경 같은 것들을 좀 그리시는 편이에요. 네, 건축이나 도시 쪽이 기반인 거고, 좀, 관점이나 시각이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조금 다르게 볼까라는 관점이 스케치에 좀 녹아있는 것 같아요. 전시는 여러 차례 좀 참여하셨죠. 네. 건축 사진을 먼저 전시를 했었고, 전시 자체는 이제 건축 사진을 먼저 했고, 하다가 이제 드로잉을 하면서 같이 하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제 사진도 찍고 드로잉을 하니까 그거를 같이 하는 이제 이런 책을 같이 내게 된 거죠. 네, 강의도 하고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는 책이 이제 3권을 냈었는데, 네, 이제 이 2권이 더 나오게 될 예정입니다. 사소한 도시에 발견하고 사소한 것들의 무게. 요번에 나올 표지. 이 도시를 걷다는 거는 이제 절판돼서 넘어서 절판이 됐고, 어떤 내용을 담고 있어요? 다른 건 이제 사회적 약자분들이 도시나 건축에서 어떤 것이 어려운 점이 있고, 어떤 거를 더 고려해줘야 되는지, 해줘야 되는지, 그런 기본적인 내용들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혼자 걷고 싶어서는 이건 서울의 10곳의 공간이랑 장소에 대해서 에세이식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사진가치와 함께 30곳의 장소하고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던 책이고요. 혼자 걷고 싶어서. 그러면 둘 다 약간 걷는다 그런 모티브가 맞습니다. 딱 공통적으로 느껴지고 여기서는 좀 사소한 것들 약간 이런 모티브가 두 번에 같이 좀 느껴지는데 걷는다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가지고 계신 생각 이런 것들이 있는지. 관통하는 건 다 걷는답니다, 사실. 선도 그렇고, 걷는다는 것도 그렇고, 사실은 근원적인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걷는 것도 사실은 사람의 근원이잖아요. 어렸을 때 태어나서 기어다니고, 2발로 서고, 다시 이제 3발이 되고, 뭐 이런 식의 걷는다는 것도 근본적인 거고, 선을 그린다는 것도 근본적인 건데, 걸으면서 보여지는 것들의 사소함, 그리고 관찰?
리서치,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좀 본다라기보다 저는 읽어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읽어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거를 사람들에게 잘 전달해주고 싶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우리 전공을 하고 이제 전문가지만 전문가들도 사실은 놓치고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이런 책을 통해서 좀 환기시켜주고 싶은 부분도 있고, 대중분들에게 좀 더 가깝게 다가가고 싶은 그런 부분도 있어서 계속 어떻게든 하다 보니 책을 계속 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걷는 데 집중을 하고, 초반에는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신문에서 연재를 부탁한다거나 어떤 회사에서 사보에 연재를 부탁한다거나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고요. 그 글들을 모여지면서 내공이 이제 쌓이는 것도 있었고, 그러면서 계속 꾸준히 쓰게 됐고, 사실 첫 책, 이 도시를 걷다라는 거는 제가 쓴 글들을 좀 묶어가지고 책을 내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지금은 좀 방식이 달라졌는데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에서 공모가 매년 있죠. 그 공모에 내가지고 당선이 돼서 도시를 걷다라는 책을 처음 이제 내게 된 거죠. 그래서 앙그라픽스를 만나서 출판을 하게 된 거고요. 첫 책은 도시를 걷다라는 첫 책은. 그리고 두 번째 책은 강의를 건축사진에 관해서 지금 벌써 강의한 지가 10년이 넘었는데, 건축사진은 강의도 하고 스케치도 하는 거를 출판사에서 알고 이런 책을 좀 내고 싶은데 가능하시냐고 연락이 와서 가능하다고 해서 건축 사진하고 건축 스케치를 같이 담은 책을 됐고요. 왜냐면 우리나라에 그런 책이 잘 있긴 있는데 건축 사진과 건축 스케치를 좀 다른 식으로 표현해주는 책이 없었거든요. 혼자 걷고 싶어서든 다니는 곳이 많고 맨날 보는 것들이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써놓은 것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묶어가지고 추려가지고 해서 도시 혼자 걷고 싶어서를 이제 내게 됐습니다. 네. 아까 질문의 연장선상이긴 한데, 사실 시간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그래서 출장 다니거나 KTX를 탄다거나, 저는 차를 거의 이용을 안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한다거나 그럴 때 틈틈이 스케치도 하고 글도 쓰고 고민도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을 매일 같이 들고 다니는 스케치북을 통해서, 그래서 이거 계속 거기 담아놓고, 그래서 제 스케치북은 작업을 위한 그림이라기보다 일기 같은 성격이 좀 큽니다. 그리고 이제 밤에 퇴근해서 집에서 한다거나. 네. 건축 사진도 사진 좀 많이 찍으셨다고 하시는데, 그 건축 사진 같은 경우에 보통은 전문 사진가들이 의뢰를 많이 했었는데, 사진가들이 보는 관점이랑 건축가들이 보는 관점이 좀 다를 수 있잖아요. 건축사로서 사진이 좀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이 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또 설계하셨을 때 이런 거가 좀 사진을 잘 표현했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근데 보통은 이제 의뢰를 하실 때는 사진가들이 놓치는 부분들도 있고, 어떨 때는 사진가들이 더 내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되게 멋지게 사진에 담아줬네 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직접 건축 사진과 설계를 다 하시면서 좀 그런 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 이런 것들이 있다면, 건축 사진 잘 찍는 노하우 같은 거? 제가 학생들한테 10년 넘게 강의하면서 얘기하는 거는 딱 두 단어밖에 없습니다. 관점, 시각.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건데 나의 시각으로 다르게 볼 거냐는 거거든요. 거기서 출발하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상업사진으로서의 건축사진하고 예술로서의 건축사진은 다르긴 한데, 어쨌든 우리는 건축을 하면서 내 생각을 어떻게 표출할 거냐, 내 생각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의 부분이기 때문에 본인만의 관점, 본인만의 시각이 어떻게 담기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 작업도 이제 건축사진도 마찬가지지만 스케치도 이제 그러한 관점에서 다 이루어지고 있고, 책도 마찬가지고 건축도 마찬가지고, 그런 측면에서 다 일관성이 있게 작업이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럼 저희 이 책에 나와 있는 건축 사진은 상업용 사진으로서의 건축 사진인가요? 여기에 들어있는 것은 대부분 이제 예술로서의 건축 사진이고, 여기도 이제 상업 사진과 건축 사진, 아니 예술로서의 사진을 좀 구분해 놓긴 했는데, 여기 이 책에 실린 대부분의 건축 사진은 상 받은 거 위주로 좀 넣어놨고요. 그러니까 예술로서의 건축 사진인 거죠. 그리고 제가 의뢰를 받아서 건축 사진 찍지는 않고, 예술로서의 건축, 그러니까 제가 찍고 싶은 대상만 제 관점에서 찍는 사진을 찍으니까 가끔 부탁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그런 거 빼고는 그렇게 찍지는 않는 거죠. 그러면 네. 직접 설계하신 작품에 사진을 직접 찍으시나요? 그것도 안 찍습니다. 블랭크라는 출판사에서 내용은 두고는. 이렇게 이건 에필로그, 프롤로그인데, 사소한 도시의 발견은 도시나 건축에서 보여지는 뭐 경계석이 왜 있는 건지 도대체 사실 대중들은 잘 모르잖아요. 그 의미와 이유와 그런 것들. 옥상도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건지라든지, 필로티도 사실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필로티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다세대나 이런 건축에서 왜 주차장으로밖에 사용될 수밖에 없는지, 또는 이제 가로수가 있는데 가로수는 왜 저렇게 서 있어야 되고 왜 한정된 수종만 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썼습니다. 사소한 도시의 발견은. 그리고 사소한 것들의 무게는 이 도시를 걷다의 연장이긴 합니다. 도시를 걷다가 절판이 됐기 때문에 다시 재출간하는 의미이면서 업버전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에 출판하셨던 책들과 좀 결이 다르다기보다는 같은 연장선에 있는 책이라고 보면 네. 익숙한데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 더 재조명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경사로가 필요한데 왜 필요한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고 이유들이 다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놓치고 가는 거니까 그런 쪽에 집중을 했습니다. 사이드 프로젝트가 지금 그림도 있고 책 쓰시는 것도 있는 거잖아요. 어떤 그 프로젝트의 기준이 좀 높게 나왔으면 조금 더 보여주고 싶은지. 뭐가 비중이 높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책에 들어가는 사진도 그렇고 스케치도 그렇고 다 제가 찍고 그린 것들이 들어가고, 도시를 걷다도 그렇고 뭐 여기 지금 혼자 걷고 싶어서라는 책에도 들어가는 스케치들이 다 들어가는데, 이런 거를 다 제가 사실은 그리는 거니까 이게 따로 떼어놓고 사실은 설명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제 작업에. 그러면 그게 사실은 따로가 아니라 건축이라는 한 몸인 거죠. 그래서 나는 글만 써야 돼, 스케치만,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글도 썼다가 스케치도 했다가 필요하면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멀티로. 제가 이제 책을 한 권만 읽지 않고 한 번에 한 4-5권 같이 읽는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건축, 글, 사진, 스케치 이런 게 따로 떼어내서 하는 게 아니라 다 연관돼서 하나로. 이것도 이제 익숙해진 건데 저는 꾸준히 하는 건 굉장히 잘해서 익숙해진 건데, 이슈들이 있고 문제들이 있고 보고 싶은 책들이 있는데 이거를 한 권 한 권 읽다 보면은 시간이 너무 한정돼서 다 읽지도 못하고, 그렇기 때문에 한꺼번에 같이 읽는 거죠. 그거를 제일 많이 기억하는 건 제목과 목차, 내용도 중요하지만, 왜냐면 뭐 몇 년이 지나고 내가 이걸 뭔가 필요해. 그러면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었어? 라는 거를 굉장히 기억을 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찾아내는 것들이 더 중요한 거죠. 어차피 책이라는 게 기억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뭐가 나오는지 사람들이 대부분 얘기하는 게 기억에 아무것도 안 남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떻게 활용하냐의 측면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책을 이제 그런 식의 굉장히 잘하는 거죠. 기억을 하고 있고, 누군가가 그거 어디 있어? 그럼 그 책 어느 목차에 뭐가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저도 활용할 수 있겠지만 그런 거죠. 요즘 이제 노트북 LM이 있잖아요, 구글에서. 걔네는 모든 자료를 다 넣어놓고 대화하듯이 찾아주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아날로그식으로 저는 되어 있다, 책을 기반으로 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책도 많고 10,000권이 넘는 것 같긴 한데, 한 달에 평균적으로? 5권에서 10권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긴 해요. 주로 읽으시는 책들은 어떤 장르의 책들을? 장르의 구분은 없습니다. 선진국들은 인류학이 발달이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데, 도시 인류학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도 되게 신선한 거죠. 언제 그러세요? 틈틈이 그립니다, 그림도. 그래서 제가 맨날 이만한 사이즈 들고 다닐 수밖에 없는 게, 큰 거 할 때는, 큰 작품 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집에다가 일정 시간을 투입을 하긴 하죠. 그거 외의 것들은 다 이만한 거를 들고 다니는 게, 언제 어디서든 커피숍에 펼쳐 선물을 해야 되는 것 때문에 이 사이즈, A5 이 사이즈를 들고 다니는 거. 전시는 지금까지 몇 차례 정도 하셨어요? 중간중간에 건축사진 수업을 하면서
학생들 전시회를 그 코로나 때문에 못 했는데, 한 학기 한 번 전시회를 기말고사 대신에 했었어요. 그래서 10년에서 3번인가 5번 빼고는 매년 했던 거고, 그 사이에 이제 개인전하고 뭐 이렇게 하고 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개인전 언제 진행하셨어요? 시간 언젠지는 기억은 잘 안 나는데 10년 전인가 된 것 같은데, 그 건축 사진전을 이제 제 개인전으로 첫 번을 한 건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즐겁다라는 생각보다는 힘들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게, 갤러리를 가서 이제 저도 이제 갤러리라는 생리를 잘 몰랐었다니까 인사동 갤러리를 이제 갔던 거죠. 전시를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느냐? 다 퇴짜죠. 너가 누군지도 모르고 건축 사진 전공도 안 했는 건축을 하는 사람인데 건축 사진을 한다고? 뭐 이런 거죠. 일단 보지도 않고, 포트폴리오라는 거를 보지도 않고, 갤러리라는 게 1년 전에 다 예약이 끝나 있는 상태잖아요. 그것도 몰랐던 거죠, 저는. 네. 가서 관장님들을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다 알게 된 거고, 그래서 계속 두들렸습니다. 포트폴리오 만들어가지고 들고 다니면서 관장님들한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고 뭐 이런 수상식전도 있고 이런 전시를 하고 싶으니까 안 되겠냐는 거를 계속 이제 쫓아다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인사동에 있는 사진 전문 갤러리의 관장님이 관심이 있다, 너 작품에 너 좋은 것 같다, 건축사진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하게 된 겁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서 다녔겠습니까, 관장님들한테. 제가 그때 나이도 어렸고 새파랗게 젊은 놈이 와가지고 자신감이 있으신 건가요? 그냥 내 거에 대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에 대한 그 명확함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네. 이런 내 생각을 좀 읽어줄 분들은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리고 계속 두들기다 보면 누군가는 알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제가 뭐 자존감이 높거나 내 능력이 출중하거나 뭐 그런 거보다, 예, 그런 식의 접근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뭐 번외긴 한데 대학원 갈 때도 마찬가지. 제가 대학원 갈 때도 건축 전공하는 사람이 도시공학과를 가는 경우가 없거든요. 벌써 30년 전이니까 건축과 나와가지고 도시공학과 아무도 도시공학과 가라고 얘기도 안 했고 그냥 건축과 석사를 가는 줄 알았는데, 저는 이제 도시공학과를 가고 싶어서 도시공학과 교수님들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죠. 여기 석사 가고 싶은데 제가 이런 논문 쓰고 싶고 받아주실 수 있냐고, 그렇게 찾아다녔던 거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아요. 그런 노력들이. 웬만해선 포기하지 않는다. 약간 이런 느낌과 또 끈기, 꾸준함. 이런 거가 제가 진짜 놀랍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지점들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그러면 건축 얘기로 좀 돌아가서, 네, 건축공학과죠, 저 때는. 공학과를 나오셔가지고 네, 실무 경력 쌓고 나중에 건축사가 네, 네. 저 때는 건축학과하고 건축공학과가 구분이 없었잖아요. 네, 건축공학과만 있었으니까. 네, 그렇게 나오시고 실무는 그럼 어디에서 좀 쌓으셨어요? 초반에는 중규모 사무소에 잠깐 있다가 대부분 큰 회사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공간에도 있었고 히림에도 있었고 맨 마지막 직장이 해안에서 있었습니다. 포트폴리오가 결국은 그 중규모 사무실에서 작업하셨던 그 결과물이 네네네네. 히림 때도 그랬고 해안 때도 그랬고 다 그 포트폴리오를 보고 저를 뽑은 거니까 면접 보면서 그걸 잘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대학 도시도 전공했고 했으니까 제 경험 자체가 우연치 않게 도시와 건축을 다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계획도 했었고 도시 설계도 했었고 근데 건축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사무소에서 건축만 하는 게 아니라 도시 계획하고 도시 설계를 같이 하는 친구가 사실은 별로 없었던 거고, 히림에 있는 도시부를 제가 갔었는데 그런 시기였던 거죠. 예. 그리고 그때 이제 DA나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이제 큰 사무소로 이제 성장했던 시기였던 거죠. 그리고 엔지니어링 사무소에서는 건축부를 만들기 시작했던 그런 시점이었어요, 되게. 그런 시기에 이제 저는 그런 거를 잘, 축적돼서 이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좀 잘 봐주셨던 것 같고. 도시공학과까지 박사를 했는데 그 논문 쓰고 졸업하지는 못했지만
도시 관련된 논문을 쓰고 싶어서 주제가 어떤 거인지. 그게 성과 육체학적 관점에서 바라본 도시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인스타 기본적으로 하고 있고 유튜브 하고 있고 블로그나 페이스북도 하는데 주로 메인은 인스타하고 유튜브가 되고 있죠, 지금은. 네. 근데 요즘은 다 연동이 되니까 인스타하고 페이스북은 기본적으로. 인스타도 길이 스케치고 다 길이 스케치입니다. 네. 제 작가 활동을 다 길이 스케치로 하고 있어서. 인스타랑 이런 것도 다 비슷한 채널명인가요? 인스타의 그 계정. 길이 스케치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한 4,700. 먼저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인스타하고 유튜브는 계속 가져갔는데, 사실 인스타가 더 반응은 없고, 유튜브는 사실은, 저도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게 업로드랑, 이제 뭘 해야 되는지는 아는데, 네. 근데 온라인 강의도 있는데, 사실은, 클래스 101에도 이제, 제 펜드로인 강의가 있고, 있는데, 만들어진 지 이제 2달인가? 석 달이나 됐는데, 홍보를 제가 잘 안 하거든요. 2개 정도 좀 소개하거든요. 네. 인터뷰 할때 같이 사진으로라도 간단하게라도 음. 사진만이라도 좀 소개하는데 홈페이지도 없습니다. 이번에 이거, 건축가의 오브제전 하면서, PPT를 만들어서 보내야 돼서, 이 사진은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직접 혹시 누가? 제가 찍어서 제가 편집한 겁니다. 네. 제가 뭐 건축사진 전시회를 했던 것도 어떻게 대중들에게 조금은 더 쉽게 이 도시가 됐건 건축이 됐던을 조금 경험할 수 있게 해주냐, 그런 부분이 컸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 쉬운 말을 쓰고 싶은 거고, 예. 그렇다고 첫 책에 씻은 말이 너무 어려워서 어려웠던 게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부분인 거죠. 너무 굳이 어렵게 얘기 안 해도 되고, 네, 쉬운 말을 쉽게 다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고, 대중들이 더 쉽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들을 좀 받아들이고, 어차피 맨날 살고 있는 곳인데, 살고 있는 공간인데, 살고 있는 도시인데, 어렵게 얘기할 게 없거든요. 아니, 전문가들끼리 어려운 얘기 하면 되죠. 굳이 일반인들한테 어려운 얘기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예, 더 친근하게 다하고 싶은 거죠. 예전에 이제 벌써 오래됐는데, 30년 전에 이유른 선생님 만났을 때, 이유른 선생님이 제일 잘하셨던 것 중에 하나는, 전문가 만났을 땐 전문가의 언어를 쓰고, 대중분들 만났을 땐 대중의 언어를 쓰시더라고요. 예, 언어차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말씀을 다르게 하시더라고요. 예, 그런 게 굉장히 어렸을 때 인상이 깊었었는데, 예, 그게 맞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전시하는 것도 그렇고, 더 쉽게 다하고 싶은 또 하나는 이제, 세상을 좀 너무 일반적으로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금 틀어서 보았으면 더 많은 게 보여지고, 갇혀 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조금만 다르게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 이제 위트까지 조금 더 있으면 더 즐거운 세상들을 바라보고 본인의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합니다. 네. 제가 알기로는 건축가의 오브제전이라고 이번에 하는데 3회째인 걸로 알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진전을 했던 걸로 알고 있고, 건축 사진. 두 번째는 건축 스케치로 했던 걸로 알고 있고, 세 번째 이제 건축 오브제전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김종규 소장님이 기획을 또 하고 계시고, 컬처 램프에서 어쨌든 기획전으로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조그만 오브제를 이거를 만들어서 할 건데, CD랑 테이프, 뭐 책 좋아하니까 오거나이저를 아크릴하고 알루미늄, 다보라고 알루미늄으로 해서 이제 제작을 했습니다. CD랑 테이프 같은 거 좋아하신다고. 네. 저기. CD. 네. 와, 저렇게 오랫동안 잘 가지고 계시네요. 저거는 네. 예전부터 가지고 계시던 네. 거예요? 옛날부터. 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테이프 모으고, CD 모으는 걸 되게 좋아해서, LP도 모으고. 그렇게 모은 것들 중에서 여기 사무실에 놓은 것들은 그냥 이제, 뭐 중복되는 것들을 갖다 놓은 것도 있고, 자주 들을 것들을 이제 선별해서 갖다 놓는 것도 있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던 것들도 정리하면서 다 버렸는데.
갖고 있어가지고. 있고, 둘째 방에 TV 하나 있고, 다행히 제가 이사할 때 이제 복층인 아파트를 와서 2층에 다 책을 이중으로 쌓아놨어요. 그래서 공간 초판본도 되게 많고, 예, 옛날 책이 좀 있죠. 모으다 보니까. 모았다? 사다 보니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옛날에 버릴까? 처분할까 생각하다가 안 버렸던 게 필요할 때가 꼭 생겨요. 글을 쓰거나 뭔가 연구를 하거나 꼭 그런 책들이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버리면 이제 다시 살 수 없는 책들도 많으니까 그런 게 아직 있어서 갖고 있고, 뭐 아이들이 이제 전공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다 그러면 가져가고 싶다 그러면 줄 거고, 안 되는 거는 뭐 도서관이나 가져가지고 싶은 분들이 있으면 오픈해서 가져가시라고, 제가 죽을 때는 그러지 않을까. 책들도 이제 하는 책들이 있긴 한데, 이제 리서치 기반의 책들은 기본적으로 사고, 책들도 이제 세상을 좀 다르게 봐주는 언어를 쓰는 사람, 본인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세상을 다르게 보는, 그러니까 본인의 언어를 써서 다르게 보여지는 건데, 이제 그런 책 위주로 구매를 하고 있죠. 네, 네. 그래서 애들한테는 이제 제가 보고 좋다고 하는 책들은 꼭 이제 읽어보라고 이제 하죠. 애들이 잘 읽지는 않지만. 저희 가족들은 좀 싫어해요. 계획이라기보다, 네, 하고 있는 거를 잘 꾸준히 또 계속 하는 게 좋은 것 같고요.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것들을 어떻게 이제 전달할까? 저보다 나이 어리신 건축사분들이나 그런 고민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이게 코로나도 겪고 여러 가지 겪으면서 지식이 전달되지 않는 시기가 온 것 같아요. 받으려고 하지도 않는. 그래서 뭐 그게 알고 있는 거를 잘만 전달해 주면은 그 친구들은 리스크 없이 금방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근데 자료가 됐든 지식이 됐든 다 아는 건데 안고 있는 경우도 많고, 예, 그거를 전달해 주고 싶은 그런 플랫폼 같은 거, 예, 교육 프로그램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작년에 그거를 한번 실행을 했었습니다. 법에 관련된 것들이랑 그런 것들을 좀 정리해서, 예, 오프라인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예, 그러면은 그걸 이제 듣는 분들은 나보다 더 성장도 빠를 테고 실수도 줄일 수 있으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편한 방식으로 인스타 팔로우를 하셔도 되고 DM 주셔도 되고, 사실은 네이버에 제 이름을 치면 저밖에 안 나오거든요. 거기에 어쨌든 메일도 있고 뭐 하니까, 네, 연락 주셔도 되고 언제든 열려 있습니다. 사진도 그렇고 스케치도 그렇고 사실은 다 제가 이제 세상을 보는 관점과 시각은 동일하게 보여지게 하고 싶어 하는 게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과 걷기라는 거 자체가 사실은 건축 사진은 걸으면서 담는 거고 프레임에, 스케치는 선이라는 걸 표현해서 프레임에 넣는, 어쨌든 이 사유는 동일한 사유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이 선을 긋는 순간 어쨌든 제가 이제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의 시작점에 있는 거겠죠. 시작점에 있고, 동시에 이거를 새롭게 어떻게 구성하는 건지에 대한 사유의 행위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예, 중첩적이고, 굉장히 세밀하면서도 많은 선들을 그리는 부분들이 있는 거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3차원이 된 공간을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제가 생각하는 그리고 사진도 그렇고 스케치도, 근데 스케치에 제가 사람을 그리는데 굉장히 단순하게 그리고, 저를 투영해서 그리는 건 이제 빨간색으로 그리던가, 100명의 사람이 검정색이라면 한 명만 빨간색을 그리던가 이러고, 사진에서는 표현을 잘 안 합니다. 사진은 사람을 표현을 하면은 스케치에서 단순하게 그리는 것처럼 이제 거의 뭉개져 있습니다. 사진에 이것도 또 동일한 연장선상에 있는 건데, 그걸 안 찍는 이유는 시간성을 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추운지 더운지, 예, 이게 어느 나라 오신 건지, 예, 보면 사실 알잖아요. 스케치를 디테일하게 그리면 아는 거고, 사진도 포착이 되면 아는 건데, 그 시간성, 사실은 표현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스케치는 늘 이제 저를 투영하려고 하고 있긴 합니다. 한 명 정도. 나를 투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단어 안에 사실 성찰이라는 단어가 그 의미풀이를 보다 보면 성찰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선을 계속 그리다 보면은 성찰이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사람들이 제 스케치를 보고 되게 단순하고 누구나가 할 수 있다라고 느끼지만 또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는 의미가 이제 그런 게 느껴져서 제가 느끼는 그 연장선상의 화자로서 받아들여 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전시를 하고, 작품을 보면서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예. 그래서, 이런 작업들은 어쨌든 계속 할 거고, 그래야지 저도 더 성찰을 하지 않을까. 아직 부족한 게 많은 성찰을 할 것 같고. 그리고 건축에 표현되는 것들의 연장선상은 이게 계속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잘 드러나지가 않을 뿐이지. 예, 공간으로 표현되는 것들의 의미, 그리고 그 공공성이라는 의미, 공공건축이라는 의미를 또 들여다보게 되면은 이게 민간의 건축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잖아요. 나의 건축관을 피력해서 표현하는 게 맞는 건지에 대한 고민이 있습니다, 사실은. 왜냐면은 공공건축은 다수를 위한 거지 개인을 위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수를 위한 100%의 건축은 기본으로 이제 필요한 거고,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어떻게 표현되느냐에 따라서 그 건축의 가치가,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관점이나 시각이나 그게 성찰이 될지 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더 드러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제 50이 넘으면서 그것에 대한 고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사를 가도 그래서 제 관점은 빼고 보거든요. 공공건축이니까. 그게 맞는지 틀린지는 개인마다 다 다르겠지만, 네, 그런 것들을 고민을 하고 있고, 건축은 어쨌든 제가 표현하는 건축은 그게 좀 덩어리감이 매시브하고 되게 단순합니다. 그게 이제 표현이 이제 수많은 선이 더 단순화돼서 건물이 녹아난 것도 있겠지만, 예,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제 스케치를 보면은 강조되는 것들이 하나씩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개의 건물에도 거기에도 다 평범해 보이는데 하나씩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공간 위주의 공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표출하는 거죠. 공간감으로. 예. 그런 것들을 이제 녹아내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이 안에 이러한 공용 공간이 따로 있습니다. 네. 네. 그냥 보기에는 되게 일반적인 것 같지만 네. 어차피 저러한 임팩트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자연과학동이라는 것 자체가 되게 딱딱한 공간인데 저는 이제 중심 공간처럼 느껴지는 공간이 하나씩은 있습니다. 저 인스타와 유튜브를 많이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길이 스케치. 인스타 길이 스케치 하면 네. 나옵니까? 네, 인스타에 길이 스케치 쳐도 나오고 유튜브도 길이 스케치 치면 나오는데, 네, 올해는 좀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